안녕하십니까. 전공자유학부 20학번 윤종서입니다. 토목환경공학과 전공탐방을 맡은 1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1팀은 윤종서, 김세은, 김태욱, 박윤솔, 상종현, 신동준, 한진우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동준, 상종현 두 분이 자료조사, 박윤솔, 김세은 두 분이 인터뷰 진행, 김태욱 PPT, 발표 한진우, 윤종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여 탐방을 진행하였습니다. 발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 전반부는 제가, 후반부는 한진우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환경공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토목환경공학과의 진로 전망에 대해 소개하고 선배님, 교수님 인터뷰 내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환경공학과 소개입니다. 다들 토목공학이란 단어가 생소하시고 잘 모르실 텐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환경공학이란 인류 문명 발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연 및 사회의 각종 재해와 공해로부터 인류를 보존하며 국토 환경을 물리적으로 개조하여 인간의 생활에 더 쾌적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또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생각하고 기술과 인간의 조화를 현실화하여 인간 생활의 기반을 구축하고 인류의 문명을 실현하여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학문입니다. 시빌 엔지니어링이라 하며 이를 직역하면 시민공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민생활과 토목환경공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상수도, 수력발전, 하천정비, 하천재해 방지, 항만 건설 및 해양개발, 구조교량, 국토계획 및 단지 조성, 국토의 종합적 조형예술, 공항건설, 친환경 재생에너지, 즉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해양 등을 다루는 학문이 토목환경공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생활과 밀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 공학과와 다른 토목환경공학과만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학과의 경우 다른 공학과와 달리 비교적 역사가 깊은 공학과입니다. 비록 첨단 사업은 아니어도 인류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들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첨단 산업의 경우 기술 주기가 짧지만 토목공학과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하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근무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기에 필수 학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축학과, 토목공학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전공 탐방 활동을 하며 가장 알고 싶은 것 중 하나였습니다. 우선 건축학과는 건축물의 설계, 건축, 유지 등을 위한 이론 기술 체계를 공부합니다. 건축학과의 진로는 크게 설계를 하는 분야와 엔지니어링을 하는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설계 분야는 주로 건축 설계, 인테리어 디자인, 도시 설계, 건축 환경 등의 분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축 구조, 건축 재료, 건축 설비, 건축 관리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한편 토목공학과는 댐, 발전소, 교량, 도로, 항만, 철도, 상하수도, 지하철 등 건설 구조물을 계획, 설계, 시공하고 유지 관리를 합니다.
토목공학과는 상하수도, 도로, 항만, 터널, 철도 등 기반시설을 주로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의 특성상 주로 국가사업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토목공학과의 경우 보통 다수의 이익과 기능을 위한 건축물을 만드는 것을 배운 학과입니다. 댐, 발전소, 철도, 상하수도 등 건축물이 들어서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 구조물들을 만든다는 학과입니다. 건축학과의 경우 사람이 거주하고 생활하기 위한 목적인 건물들을 만드는 학과입니다. 보통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토목공학에서 토목공사, 가시설공사, 기초공사 등을 시행해주면 건축에서 건물을 짓는 형식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토목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였으므로 구체적인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명지대 토목공학과는 국내 대학 중 최대 규모의 실험 실습 시설을 완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목 기술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실험 실습 및 현장 실습을 통한 실용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4개 세분 전공 분야 구조공학, 수리환경공학, 지방공학, 측량, GIS 전공에 대한 설계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및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문 건설 기술자를 배출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혁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목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교육 목표 첫 번째, 전공 실무, 토목공학 프로젝트 설계, 시공, 감리 및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두 번째, 직업 정신, 투철한 책임감과 건전한 윤리의식,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과 협동력을 갖추도록 한다. 세 번째, 비판적 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갖추도록 한다. 네 번째, 탐구정신,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한 탐구심과 창의성으로 자아 발전을 지속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다섯 번째, 국제화, 외국어 구사 능력과 세계 문화 이해력을 갖추도록 한다. 이상 명지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의 교육 목표였습니다. 이제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의 연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74년 12월 처음 토목공학과가 신설되었으며 1991년 용인 캠퍼스로 이전하게 되었고 1996년 토목환경공학과로 개정하였습니다. 2009년 중앙일보평가 최우수학과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 취업률 최우수학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2월 현재까지 학사 3,322명, 석사 428명, 박사 79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교과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이수 로드맵입니다. 하지만 옛 교과 과정으로 추정되어 배우는 교과목을 알아보는 정도로 하고 중요한 졸업학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학교육 인증하는 교육과정에서는 공통교양 17학점, 핵심교양 12학점, 학문기초교양 30학점, 전공 70학점, 자유선택 5학점을 합해 총 13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학교육을 비인증하는 경우에는 공통교양 17학점, 핵심교양 12학점, 학문기초교양 15학점, 일반교양 10학점, 전공 70학점, 자유선택 10학점,
합해 총 134점 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설계 교과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 공학 인문 설계, 2학년 때 토목 설계 기초, 3학년 때 콘크리트 구조 설계와 건설 관리, 4학년 때 캡스톤 디자인 1, 캡스톤 디자인 2 교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인문 설계, 요소 설계, 종합 설계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 자료도 옛 교과 과정으로 추정되어 무슨 교과목을 배운지 알아보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명지대의 토목공학과가 다른 학교의 토목공학과보다 무엇이 다르며 무엇이 대단한지 궁금하시죠?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는 대외적 인지도가 타 학교에 비하여 높습니다. 토목학회에도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졸업생분들이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고 토목 분야에 있어서 인지도가 높습니다. 일단 타 학교에 비하여 부지가 넓습니다. 토목환경공학과는 과 독립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고 구조실험센터, 집안실험센터 등 다양한 실험센터와 다양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 또한 활발하며 각종 실험과 외부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하이브리드 구조 실험센터도 마련되어 있어 각종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목환경공학과에 대해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낯선 토목공학이란 학문에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제 다음부터는 한진우님께서 토목환경공학과의 진로, 전망과 실제 토목공학 인터뷰 내용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저희 발표를 듣고 토목환경공학과에 관심이 생겨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가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1팀 윤정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토목공학과의 진로와 앞으로의 전망을 보겠습니다. 토목공학과의 주요 업무로는 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도로 설계, 터널 설계, 철도 구조 설계, 상하수도 및 수자원 설계, 지반조사, 그리고 토목관리, 시공 및 견적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목공학과 관련 자격증으로는 토목공학 기술자, 토목관리원, 콘크리트 기사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전 토목공학 기술자부터 보면 국가기반 시설인 도로, 철도, 교량, 터널, 항만, 상하수도, 댐 등을 계획하고 설계하여 시공하는 기술 자격증입니다. 또 토목감리원은 착수회의를 통해 감리 방법, 감리 방향 등을 수립하는 일에 관한 자격증입니다. 마지막으로 콘크리트 기사는 구조물의 용도, 부지, 실용 조건을 고려하여 타설 공법 및 타설 계획 등의 시공 방법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에 대한 자격증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취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많은 전공을 배우기 때문에 진출 분야도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유명한 건설회사부터 공무원까지 매우 폭넓은 직업복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저희 학교 토목공학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진로입니다. 토목공학과 자체가 사회 인프라를 건설 및 유지 보수를 하는 학과인 만큼 국책 사업에 있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다른 학과에 비해 시공 설계 등 많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진로폭이 다양하고 재료공학만 하더라도 고분자, 섬유, 세라믹, 금속 등 세부적으로 나누는데 전공 분야가 많으니 이 토목공학과도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기업이 많이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충족하기 위해선 토목은 기본적으로 측량학, 수공학, 구조공학, 지방공학, 건설경영의 5가지 전공이 있기 때문에 이 종합토목인을 양성하는 것이 그들의 채용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를 만족하려면 학부생 때 기본적으로 다 배운 내용을 토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더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보통의 토목공학과 졸업생의 경우 공기업으로 많이 취업을 합니다. 웬만한 지식을 학부생 때 모두 배우기 때문에 지식이 많아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또 공무원도 많이 채용을 하는 편입니다. 예로 2019년 구급 지방 토목직의 경우 2,000명에 가까운 인원을 채용하였고, 측량을 전문으로 하는 지적직과 합치면 2,400명이 넘게 됩니다. 많은 인원, 요즘 공무원 되기 어려운데 많은 인원을 뽑고 있죠. 이는 공무원에서 행정직 다음으로 많은 인원인데요. 9급뿐만 아니라 7급 또한 많이 뽑는 편에 속하고 5급 또한 매년 10명 이상은 채용하므로 공무원도 하나의 전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수님, 선배님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내용을 받았을 텐데 어쩔 수 없는 시국 관계로 이렇게 이메일 형식으로 보내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배님에 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토목공학과를 꿈꾸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였더니 답변으로 인간이 한 도시를 살면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것에 도모하고 싶어 이 토목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본 학교의 토목환경공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느끼는 이 전공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답변으로 구조역학, 재료역학 등 힘과 관련된 물리학과 미적분을 많이 사용하기에 중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다시 숙지하는 것이 좋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취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을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학과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으로 학술 동아리에 들어가시면 선배님, 동기들과 같이 공모전에 나가기도 하고 학술제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토목과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보면 토목과 관련된 여러 공모전도 있으니까 같은 학과 학우들과 같이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자격증은 앞에서도 제가 말했다시피 토목기사, 산업기사 등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미래에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면 좋을 것 같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공학과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린다고 여쭤봤더니 답변으로 토목환경공학과는 하나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개념보다 다리, 항, 댐 또는 사회 기반 시설과 같은 대규모의 건물을 건설하는 학과이므로 하나의 도시를 받들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목공학과는 크게 4개의 세부 전공 분야가 있는데 학년을 거듭하면서 여러 전공을 접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길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선배님의 인터뷰 내용이었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수님에 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학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고 여쭤봤습니다. 답변으로 토목환경공학과는 학생들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이론 및 실험에 관한 기초와 심화 과정을 습득하여 사회의 보석 같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베이스 캠프와 같은 학과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명지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가 다른 학교 토목환경공학과와 갖는 차별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려 달라고 하였더니 답변으로 우리 학교 학과의 장점에 관한 키워드를 하나 뽑자면 경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공별로 대형 실험 시설을 다수 구비하여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이론을 실질적인 현장 적용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여 본물을 갖춘 고급 엔지니어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학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험은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학과 교우들과 소통, 설득, 그리고 논리적 접근을 연습할 수 있고 성실함에 관한 체험적인 사고와 숙지에 도달할 수 있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실험 실습 공간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엔지니어링 경험을 학부 생활에서 체험하기 쉽지 않은 타 대학교들과는 크나큰 차이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를 졸업한 후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또 취업 현황에서는 어떤지 한번 여쭤봤더니 답변으로 학생들의 진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직접 국가 기관 시설의 계획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으로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건설을 하고 싶은 학생은 건설회사로 그리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첨단 도구를 사용하여 구조물 설계를 원하는 학생은 설계회사로 취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 학업 중에 후배 엔지니어링 양성에 목적을 두게 되는 학생들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직으로 진로를 결정하기도 한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민감할 수 있는 토목환경공학과의 미래전망에 대해서 질문드렸더니 현재 우리나라의 기관 사업인 건설산업은 다소 침체기를 맞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지나온 세월을 반추해보면 약간의 부침은 있었으나 인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고 언제나 꾸준히 사회적 요구가 제시되어 온 국가적 기관 산업이 토목환경공학과에 대한 직업이기 때문에 미래적 전망은 밝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시장도 매우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로 실력 있는 엔지니어의 수요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토목환경공학과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토목환경공학과에 어울리는 인재상은 무엇이며 어떤 학생에게 이 학과를 추천하냐고 질문드렸더니 우리 학과의 인재상은 성실한 기술자라는 답변을 해줬습니다. 기술자라는 단어 안에는 실력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성실이라는 단어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에 와서 생활하시다 보면 이 두 단어에 대한 뜻과 의미를 직접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토목환경공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을 하였더니 과학적 이론과 경험적 논리를 바탕으로 엔지니어링에 의한 고급화된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토목환경공학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건설이라는 전방에서 새로운 역사 창조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은 저희 학교 토목환경공학과에서 꿈의 첫 발을 내디디길 제안하며 소원한다고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전공자유학부 1조 토목환경 소개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자 떨어져서 만들었던 것이 아쉬웠던 점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